안녕하십니까. 식량생산팀장 최현아입니다. 벼 품종과 종자 소독 기술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작년 기상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와 이상기후로 인해서 재해재난이 많았었죠. 역대 유례가 없을 정도의 57일간의 긴 장마와 집중호우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8월 말에서 9월 초 약 2주간에 걸쳐서 3번의 태풍이 와서 병해충과 도복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수량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농사짓기가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올해 수량 감소의 주 요인을 살펴보면요. 6월 상순부터 7월 중순까지 이 기간은 영양생장기인데요. 평균 기온과 강수량, 일조 시간이 평년과 비슷하였습니다. 다만 7월 중에 저온으로 벼 새끼치기가 다소 미흡했었습니다.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생식생장기인데요. 가장 온도와 일조 시간에 민감한 시기입니다. 평년과 기온은 비슷했지만 강수량이 4배가 많았고 일조 시간은 57시간이 적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완전한 나달수 확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8월 하순부터 10월 상순까지는 등숙기입니다. 강수량은 평년 대비 2배가 많았고 일조 시간이 적었습니다. 반면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인 9월 하순에는 강수량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양분 축적이 제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최근 9년간 태풍 발생 변화를 보면요. 8월 말에서 9월 초에 태풍 발생 빈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벼가 익는 등숙기입니다. 도복과 병해충이 많이 발생을 하면 쌀알이 충실히 여물지 못합니다. 그러면 완전미 비율이 낮아지고 수량이 크게 감소합니다. 매년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해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농업인들께서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일반으로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대상 범위가 넓은 특약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보조는 전년과 같은 85%입니다. 신청은 각 지역농협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벼 품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공공비축 수매 품종은 새청무와 조명 1호입니다. 전년도 수매 품종을 모두 바꿔서 농가분들이 문의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새일미나 신동진보다는 병해충이나 도복에 강하여 재배 안정성이 높고 또 밥맛이 좋으며 수량이 많은 품종으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고 품질 쌀이란 어떤 쌀일까요? 쌀알이 맑고 균일하며 식목백이 없어야 하고요. 병해충의 내병성이 강해서 재배 안정성이 높고 또 도종 수율이 75% 이상으로 높으며 우수한 밥맛을 가진 쌀을 최고 품질 쌀이라고 합니다. 조명 1호 전남 3호라고도 합니다. 새생종 품종으로 2021년 공공비축 수매 품종입니다. 이 품종은 밥맛이 좋은 고시이까리와 수량이 많이 나오는 온누리를 교잡해서 만든 품종으로 출수기가 7월 24일로 빠릅니다. 그리고 키가 70cm로 작아서 도복에 강합니다. 병해충에서는 흰잎마른병이나 줄무늬 잎마른병에는 강하며 벼멸구나 애멸구 같은 해충에는 약합니다. 담보당 수량은 561kg로 이모작 재배를 해도 수량이 뒤지지 않습니다. 조생종들은 일반적으로 수발화에 약한데 이 품종은 수발화에 아주 강합니다. 단점으로는 벼알이 작아서 이모작으로 재배를 하면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합니다. 그러므로 시장 경쟁력이 강한 추석 전에 햅쌀 시장을 겨냥해서 농사를 지으면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종입니다. 새청무, 전남 6호라고도 하지요. 왕건이 탑내쌀 청무와 새누리를 교잡해서 만든 품종이며 전남도에서 대표 주력 품종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21면 수매 품종이면서 전남 21개 시군에서 공공비축미로 선정한 품종이기도 합니다. 특성으로는 중만생종으로 밥맛이 좋고 담보당 수량이 560kg의 다수학 품종이며 도열병, 문고병, 흰잎마른병과 같은 병해충에 강하며 출수기는 8월 15일이며 키가 79cm로 크지만 도복에 강합니다.
더복에 강하지만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면 쓰러지기 때문에 비료를 하실 때는 정량만 하셔야 합니다. 새총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밥맛이 좋고 도종 수율이 78%로 높고요. 볏짚이 다른 품종보다 반개에서 한 개까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농업인이나 RPC에서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중만생종으로 온도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는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는 이 양을 안료해야 합니다. 재배하실 때 주의할 점은 분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비료를 많이 주면 문고병이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표준 12량만 하시기 바랍니다. 담보당 수량이 596kg로 현미 철립 중에 큰 다수학 품종입니다. 알이 굵고 밥맛이 좋고 도종 수율이 78%로 높아서 소비자나 농협 RPC에서 가장 선호하고 있고요. 또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알이 굵기 때문에 종자를 파종할 때 파종량을 10% 정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신동지는 키가 80cm로 크고 벼알이 무겁기 때문에 비료를 많이 주면 바로 쓰러집니다. 해마다 태풍으로 인해서 더복 피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품종입니다. 절대 비료 욕심을 내면 안 되고요. 내 논에 엽색이 짙으면 이삭거름을 생략을 하시거나 또 이삭거름을 주시려거든 출수 전 15일 전, 그러니까 8월 초에 주시는 게 더복 예방에 좋습니다. 새일미는 일미와 해영별을 교잡한 품종이며 수량이 담보당 580kg로 다수학 품종입니다. 중만생종으로 밥맛이 좋고 돌병, 흰잎마름병, 줄무늬 잎마름병에도 강한 장점이 있지만 이 품종의 단점은 완겨가 얇아서 수발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가 가늘기 때문에 질소질 비료를 주면 도복이 되고 분홀개도, 말하자면 모가 V자 형태가 돼야지 햇볕을 잘 받아들이고 통풍이 잘 되는데 이 분홀궤도가 좁아서 문고병이나 벼멸구에 약합니다. 다음은 종자 소독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키다리병은 육묘기부터 시작해서 수확기까지 전 생육기간에 걸쳐서 발생을 하면서 피해를 줍니다. 감염은 벼 출수 개화기 때 단 한 차례만 감염이 되는데요. 바람이 불면 줄기에 붙어 있던 키다리병 포자가 종자로 들어가서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철저한 종자 소독을 해주셔야 합니다. 절대로 키다리병은 병에 걸렸던 논에서 생산된 종자를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병이 또 나옵니다. 다음은 키다리병 증상들입니다. 육묘기 때는 키가 정상적인 묘보다 1.5배 이상 우짜랍니다. 그 후 1주에서 2주가 지나며 이축이 되면서 말라 죽습니다. 본답 사진을 보면 잎이 우짜라면서 연한 한옥색을 띱니다. 그리고 분할이 되지 않고 출수 또한 되지 않습니다. 줄기나 잎집에 흰색 포자가 형성이 되면서 이쪽 마디에서 헛뿌리가 나오고 병이 더 진전이 되면 전체 포기가 말라 죽습니다. 소금물 가리기입니다. 정부 보급종은 소금물 가리기를 할 필요가 없고요. 반드시 자가로 종자를 쓰시는 분은 꼭 소금물 가리기를 해주어야지 쭉정이가 없는 충실한 종자만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 소금물 가리기로 키다리병 약 30%가 방제가 되고 이삭선충은 90%까지 방제가 된다고 합니다. 방법은 물 한 말에 소금 4.5kg를 녹여서 비중을 1.13으로 맞추어집니다. 비중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 물에 달걀을 넣었을 때 달걀이 가로로 500원 정도 크기만큼 물 위에 뜨면 비중이 맞는 것이고요. 벽시를 이 소금물에 넣고 10분 안에 빠르게 휘휘 저어가면서 뜬 벽시들은 다 건져서 버리고 가라앉은 충실한 벽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후 반드시 깨끗한 물로 3번 이상을 씻어야지 벼 발화가 잘 됩니다. 종자 소독은 30도씨에서 48시간 실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와 시간입니다. 정부 보급종은 소금물 가리기만 하지 않고 미소독된 종자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종자 소독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급종을 보면 분홍색으로 살균제 가루가 벼 껍질에 묻어 있는 것이지 종자 소독이 완료된 것이
아니에요. 농가분들 중에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요즘은 구리 성분이 포함된 키맨 플러스나 미래 뷰티어처럼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약재들이 나와 있어서 농가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 소개해 드립니다. 벽시 발화기를 이용해서 소독을 하실 때는 제일 먼저 종자 발화기에 종자량에 알맞게 물을 채웁니다. 이때 물은 종자 10kg에 20L입니다. 물과 종자의 비율은 2대 1입니다. 그 후에 물 온도를 30도까지 올린 후에 종자 소독약을 넣습니다. 반드시 물 온도를 올린 후에 소독약을 넣어야지 이 순서를 바꾸면 종자 발화가 안 됩니다. 종자는 물이 잘 통하는 망사자루에 10kg 단위로 넣어서 담가줍니다. 반드시 물 온도는 30도씨에서 48시간 동안 종자를 소독하셔야 하고요. 소독 후에는 종자를 깨끗한 물로 2번에서 3번 씻어서 침종을 해주셔야 합니다. 친환경으로 벼를 재배하시는 분들은 온탕 소독으로 종자 소독을 해야 합니다. 온탕 소독기를 이용하실 때는 1회 종자를 하실 때 물과 종자의 비율을 10대 1로 맞춰줘야 합니다. 그리고 젖은 종자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마른 종자를 가지고 해야지 발화율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소독 방법은 60도씨에서 종자를 10분간 담갔다가 종자를 바로 꺼내서 냉수에서 10분간 담가주시면 됩니다. 이때 오른쪽 사진처럼 망삭자루를 꼭 세워서 종자 소독을 해주셔야지 온도가 균일하게 유지되며 약재도 고루 침투가 되고 산소도 충분히 공급돼서 발화가 잘 됩니다. 왼쪽처럼 가로로 눕혀서 눕히면 저 겹쳐지는 부위에 산소도 공급되지 않고 온도가 떨어져서 발화가 잘 안 됩니다. 석회유황 소독 방법입니다. 시판대는 22% 석회향으로 소독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물 60도씨에서 약 10분간 종자를 침지한 후 찬물에 30분간 담가서 식혀줍니다. 그 30도 물에 석회유황을 50배우로 타서 24시간 다시 침지를 한 후 세척, 체화, 파종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키다리병을 99%까지 방지할 수 있고 또 못 썩은 병을 억제해서 발근력을 좋게 합니다. 소독 비용도 일반 약재값에 비해서 49% 이상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육묘장이나 농협에서 많이들 사용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반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석회유황을 처리한 용기에다가 화학농약을 사용하시면 약해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꼭 용기를 친환경과 일반용으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종자 소독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농가 여건에 맞게 사용을 하시되 종자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사진은 작년에 종자를 소독한 실패한 사례입니다. 이 농가분들은 포구종을 사용하였지만 발화기를 쓰지 않고 상온에서 소독과 침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물걸레 대기를 하지 않아서 산소 부족으로 발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급적이면 발화기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상온에서 하실 때는 물걸레 대기와 산소 공급을 위해서 종자를 충분히 저어 주셔야 합니다. 이상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